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FOMC는 지금 하루 남았고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월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 간에 저희는 준비된 종목을 진입할 차례가 왔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세 가지의 가능성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이거는 상승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곧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미국발 이슈에 기대면서 최근 강세 흐름을 연출을 이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곧바로 최근에 언급을 했던 리노공업, LG이노텍, AD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주 중심의 단기 종목을 곧바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금리는 인하를 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증시가 하락할 시, 이 경우에는 달러화가 조금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한미 관세회담 등 이제 추가적인 우려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미국발 호재가 아니라 국내 정책 모멘텀이나 중국발 이슈에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린 국내 정책 테마, 혹은 중국, 한한령 해제, 에이펙 관련돼 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STO 관련된 거, 증권 관련된 거, 그리고 화장품이나 엔터, 이 테마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9월 25일 다음 주에 STO 서밋에 대한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제도화에 대한 언급이 점점 더 빈도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테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가 동결됐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주식쟁이라면은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어두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금리가 동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큰 기회를 잡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금리 동결로 세론 물량이 나올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발언, 이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최근에 저희가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매도한 종목들도 많고. 이 현금들 철저하게 비중 실는 매집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 종목들 리스트 철저하게 꾸려가지고 VIP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왜?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결이고, 여기서 한번 세게 눌려줄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기회를 정말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맞춤형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내용대로 그 내용에 맞게 우리는 현금을 쓸 것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1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FOMC를 앞둔 관망 심리가 지배적이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하루겠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0.27% 하락, 나스닥 종합은 0.07% 하락, S&P 500은 0.13%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에 FOMC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관망 심리가 지배적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FOMC가 특히 평시 대비 더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올해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FOMC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관세발 영향이 아주 조금씩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점도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FOMC 중에서 3월, 6월, 9월, 12월 점도표는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올해, 내년, 내후년에 대한 금리 전망을 담고 있는 표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티브 미런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트럼프의 색사 역할을 하던 스티브 미런이 이제 연준의 이사 자격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번 FOMC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사람이 FOMC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좀 거세졌을 것인지 여부까지도 생각해본다고 하면 이번 FOMC가 평시 대비 더욱 중요한 이유가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FOMC가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 발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차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 두 개의 사업 분야는 수익성이 훨씬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이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놀랄만한 이슈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 빠지는 걸 보면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당연히 높겠지.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200%대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는 뭐 틈만 나면 2주 내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일주일 내로 부과할 거다,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면서 이것만 확인하고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기에는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렇게 저는 솔직히 이 품목별 관세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기업이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타개해가는지 그 과정이잖아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뭐 바이오가 좀 눌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우리의 전략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뷰에는 지장이 없다, 수정될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려주면 땡큐죠. 원래도 저희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장 1순위로 이어가고 있었고, 지금 좀 아쉬운 게 이차 매수가를 못 찍고 올라가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눌려주면은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신규 종목을 잡을 때에도 반도체가 눌려주면 땡큐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반도체가 올린 시장은 반도체가 눌리면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당연히 시장이 여기서 눌려주 땡큐라고 봐야 될 거고, 6월달 7월달 시장 오를 때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는 내일 FOMC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장 시나리오, 저희는 내일 어떤 매매를 할 건지 그 준비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월 1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0.51, 코스닥이 0.21, 양대 증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1.6%대 하락, SK하이닉스가 2.01% 하락. 자, 시장 빠져도 됩니다. 최근에 시장 오르기만 하다가 빠진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좋습니다. 지금 시장 빠진다고 무서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FOMC는 지금 하루 남았고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월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 간에 저희는 준비된 종목을 진입할 차례가 왔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세 가지의 가능성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이거는 상승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곧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미국발 이슈에 기대면서 최근 강세 흐름을 연출을 이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곧바로 최근에 언급을 했던 뭐 리노공업, LG이노텍, AG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주 중심의 단기 종목을 곧바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금리는 인하를 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증시가 하락할 시, 이 경우에는 달러화가 조금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한미 관세회담 등 이제 추가적인 우려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미국발 호재가 아니라 국내 정책 모멘텀이나 중국발 이슈에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린 국내 정책 테마, 혹은 중국, 한한령 해제, 에이펙 관련돼 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STO 관련된 거, 증권 관련된 거, 그리고 화장품이나 엔터, 이 테마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9월 25일 다음 주에 STO 서밋에 대한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제도화에 대한 언급이 점점 더 빈도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테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가 동결됐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주식쟁이라면은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어두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금리가 동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큰 기회를 잡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금리 동결로 세론 물량이 나올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발언, 이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최근에 저희가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매도한 종목들도 많고. 이 현금들 철저하게 비중 실는 매집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 종목들 리스트 철저하게 꾸려가지고 VIP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왜?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결이고 여기서 한번 세게 눌려줄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기회를 정말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맞춤형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내용대로 그 내용에 맞게 우리는 현금을 쓸 것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이 금리가 인하되는데 파월이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선제적인 조치로 일단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것은 맞으니까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관세발 영향에 대해서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파월 의장이 이거를 배제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인물은 절대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분명하다. 여기서 관세발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최근 소비에 대한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까지 이게 전가되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다음번 금리 인하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점도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연준의 기조를 보았을 때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인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금리 인하가 적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악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왜냐면은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그 이생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오히려 증시가 많이 눌려준다고 하면은 기대감만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계심리도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밀린다고 해서 전혀 뭐 놀라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내일은 웬만하면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어떻게 종목을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내일 들어간다는 말씀까지는 아니겠지만 내일 들어갈 확률이 꽤 있겠죠. LG이노텍이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7%가 좀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여전히 근데 관점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박스를 돌파를 계속 못 해주었었는데 돌파를 해주고 눌리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입증이 된 거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눌려주는지에 대한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오른다고 혹은 하루 이틀 떨어진다고 제가 추적을 놓지는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추적을 이어갑니다. 결국 저희가 곧바로 진입을 하지 않고 추적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관점이 이 종목이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정도가 있으니까 추적을 하다가 오케이 됐다 혹은 오케이 가격이 왔다 혹은 오케이 돌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단순하게 차트가 오케이 좋아졌다 차트가 깨졌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희의 스타일과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꾸준히 항상 쳐다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